어깨 넓어지는 방법, 프레임 넓히는 방법, V테이퍼 만드는 방법. 대부분의 운동하는 남성들이라면 어깨 넓어지는 방법에 대해 최우선적인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방법으로 어깨가 폭발적으로 넓어지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죠. 1년간 죽어라 사례를 조져서 어깨뽕 생겼다고 극적으로 어깨가 넓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어깨 넓어지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게 되는 것인데, 수백 수천여 건의 어깨 넓어지는 방법에 대한 정보들을 일반화해보면 어깨가 넓어지는 방법은 총 6가지 정도로 귀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벌크업을 통해 덩치 자체를 키우기. 두 번째, 다이어트를 통해 착시 효과 일으키기. 세 번째, 삼각근의 집중 공략을 통한 어깨뽕 장착. 네 번째, 등 운동을 통한 프레임 넓히기. 다섯 번째, 자세 교정, 쇄골 각도 변화. 여섯 번째, 견갑골 간격 넓히기입니다. 오늘은 이 6가지가 실제로 가능한지 검증해보고 가능한 방법들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벌크업을 통해 덩치 자체를 키우기입니다. 여기서 굳이 덩치 키우기라고 표현한 것은 벌크업을 통한 골격근량 상승 외에 체지방의 증가 또한 어깨의 부피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중량, 고볼륨, 고칼로리를 통한 벌크업으로 어깨와 등의 부피를 키울 수 있더라도 허리둘레가 같이 늘고 얼굴과 목도 같이 커지는 게 일반적이므로 사실 보기 좋은 역삼각형 몸매를 만들긴 어렵습니다. 나머지 방법들과 병행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다이어트를 통해 착시 효과 일으키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상대적인 비율을 통해 크기나 키를 가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얼굴이 작으면 비율이 좋고 키가 커 보인다거나, 상체 프레임이 크지 않더라도 그보다 더 작은 얼굴과 허리둘레, 얇은 다리 굵기를 갖고 있다면 체형이 괜찮아 보이는 거죠. 실제로 피지크 동작들을 보면 하체는 트렁크에 감추면서도 잘록한 허리, 그에 비해 넓게 펼쳐진 광배와 어깨를 주로 심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체의 아름다움은 좋은 비율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체중 감량을 통해 허리 둘레와 목 두께를 줄이고 하체 군살 또한 뺀다면 어깨가 넓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각근의 집중 공략을 통한 어깨뽕 장착입니다. 선천적으로 프레임이 타고나지 못했거나 성장기 버프를 이용하지 못했다면 어깨뽕이라도 장착하고 싶은 게 우리 같은 어조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소근육군의 경우 대흉근이나 광배근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 단점도 있죠. 그래도 전면, 측면, 후면 삼각근을 오랜 기간 꾸준히 훈련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 부족한 어깨를 몇 센치는 보완할 수는 있는데요. 전면 삼각근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나 숄더 프레스와 같은 프레스류, 측면 삼각근은 레이즈류, 후면 삼각근은 페이스풀이나 벤트오버 레터럴 레이즈와 같은 운동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어깨 유전을 가진 분들을 보면 뽕이 금방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후면 삼각근은 입체감 있는 어깨를 만드는 데에도 좋지만 회전근개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꼭 병행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등 운동을 통한 프레임 넓히기입니다. 등 운동은 프레임을 넓히기 위한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는데, 사실 등 운동을 한다고 해서 어깨가 바로 넓어진다기보단 자세 교정과 착시 효과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첫 번째로 등 운동을 통해 광배근과 중하부 승모근이 발달하면 라운드 숄더나 구분 등이 어느 정도 펴지면서 쇄골의 각도 또한 앞으로 몰려 있었던 것이 완화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실제로 어깨가 넓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짧아진 가슴 근육, 특히 소흉근을 늘려주는 작업까지 진행되면 더욱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배근은 등 근육이지만 상당히 발달하게 되면 앞에서도 보이게 되면서 몸이 밋밋한 일자에서 V자로 보이게 되는데, 이 또한 넓은 어깨에 대한 착시를 유발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세 교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등 운동을 통한 쇄골 교정과 비슷한 맥락이죠. 인간의 쇄골은 성장기를 지나서는 더 이상 길이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깨 너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바로 이 쇄골의 길인데요. 쇄골의 끝에 견봉이 달려있는 것이고, 쇄골의 시작점부터 견봉까지의 길이가 개인마다 고정된 어깨 너비 값입니다.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이 있는 경우 쇄골의 각도가 앞으로 쏠려 있기에 이 부분이 교정되면 숨겨진 어깨 너비를 되찾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때 쇄골 각도는 상견, 중견, 하견을 결정짓는 수직 각도가 아닌 수평 각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견갑골의 간격 넓히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국내외 관련 서적이나 논문을 찾아봐도 웨이트 트레이닝에 따른 견갑골 간격 변화를 다룬 정식 연구는 없었습니다. 정말 긴 시간 관련 자료를 찾아보던 중 국내 전문의 의사분께서 해당 주제를 다룬 실험글을 발견했는데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오래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견갑골 사이 너비를 비교한 건데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오랜 기간 즐겨한 사람의 견갑골 사이 너비가 상당히 많이 넓게 나왔던 겁니다. 데이터가 상당히 극적이므로 이를 통해 운동하는 사람들은 평소 상태에서 운동을 안 한 사람에 비해 견갑골 너비가 넓은 경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어깨가 넓은 사람은 견갑의 너비가 넓다는 추측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견갑골 사이의 근육은 능형근 뿐이므로 단순히 능형근의 부피가 견갑 사이를 밀어냈다기보다는 반복적인 견갑 동원 훈련, 즉 팔이 동원된 상체 운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벌어졌다고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여섯 번째는 오직 2개의 케이스만으로 실행한 실험으로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깨를 넓히는 법에 대해 한 번에 모아놓은 영상이 없는 것 같아서 정리해봤는데요. 사실 위 6가지 중 4가지가 등 운동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들이라 저 같은 경우 등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느끼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타겟 부위인 등의 자극을 좀 더 집중해서 느끼고 더 효과적으로 조지기 위해서는 전완근 보조 장비를 착용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립이 풀리는 것에 신경 쓰느라 등 자극을 놓치기 쉽거든요. 바로 이런 헬스 그립이나 스트랩 등이 있는데요. 멋진 장비를 착용한 헬스 고수들을 보면 장비는 어느 정도 중고급자
초보자 레벨이 됐을 때 차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초보자일수록 운동 부위로의 정확한 자극을 위해 그리고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이러한 스트랩이나 그립을 착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승모나 광배 등 대근육의 경우 그 근력의 성장 속도가 빠르지만 전완이나 악력 등은 소근육의 집합체 힘으로 등에 충분한 자극을 주기 전 먼저 털려버리기 쉽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피플렉스 알칸타라 스트랩과 그립 두 제품 모두 전완근의 힘을 보조해주는 제품입니다. 스트랩은 고중량 운동 시 안정감 있는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립의 경우 스트랩보다 체결이 쉽고 빠르면서 고정력과 일체감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을지는 사실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인데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감고 푸는 것이 번거롭고 어려운 스트랩보다 사용이 쉽고 일체감을 느껴보기 쉬운 그립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 피플렉스 그립은 기능적인 부분에서 장점이 많은데요. 우선 패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그립 제품은 패드 표면에 별도의 논슬립 기능이 있는 화학 제품을 도포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작은 마찰에도 논슬립이 쉽게 벗겨지고 점차 미끄러짐이 생기지만 피플렉스 그립의 경우에는 원료 배합 단계에서부터 논슬립 원료를 함께 배합해서 패드 자체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특히 풀업을 할 때 수분이나 땀이 발생했을 때도 미끄러지지 않는 고정력을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패드에서뿐만 아니라 아래쪽인 손바닥과 손목 부분에는 스포츠카나 항공기에 들어가는 소재인 알칸타라 패드가 덧대져 있습니다. 운동 중간중간 땀을 닦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흡수 증발시켜주기 때문에 운동 후반부까지 땀이 차지 않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립 제품을 사용하면서 특히 고중량으로 넘어갔을 때 그립 패드의 손목 안쪽이 찝히거나 쓸려본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피플렉스 그립은 손목 안쪽의 알칸타라 가드링이 손목 쓸림을 쿠션감 있게 보호해줍니다. 또한 아래쪽을 보시면 이전에 소개드렸던 피플렉스 리스트랩 제품에 사용된 벨크로와 동일한 헬스 전용 벨크로가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벨크로는 한번 붙고 나면 힘이 사선 방향으로 걸리기 때문에 결속력이 굉장히 강해져서 운동 중에 풀릴 걱정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세세한 디테일이 숨어 있는데 손목 각도에 맞춘 라운드 버클을 사용해서 손목에 착 감기는 느낌이 강한 걸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알칸타라 패드나 손목 가드링, 라운드 버클 등이 도입된 제품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 제품이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명 유튜버 분들도 피플렉스 제품에 대한 리뷰를 많이 하고 계시죠. 단순히 광고비를 많이 주니까 다들 리뷰를 하는 걸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회사 제품을 그립뿐만 아니라 스트랩, 리스트랩까지 현재까지 쭉 사용하고 있는데 제품력도 가격 대비 상당히 괜찮고 보디빌딩, 헬스라는 운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디테일하게 개발하려는 브랜드로 생각이 됩니다. 더 발전할 부분이 많겠지만 헬스인의 입장에서 해외 세계적인 브랜드와 견줄 만큼 웨이트 트레이닝 분야에서 좋은 라인업의 제품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자랑스러운 생각도 드네요. 이 회사나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나 고정 댓글란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제였던 어깨 넓어지는 방법은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전적 한계와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의 시작점이 다르지만 넓은 상체 프레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특히 견갑 사이의 간격이 넓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실험 결과도 보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쇠질한다면 적어도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넓은 프레임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헬마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뜨끈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